사람을 고쳐 쓰지 못하는 이유와 인연법. 1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적응적인 습관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부적응적인 습관은 인간의 건강과 사회성에 해를 끼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부적응적인 습관, 즉 바람피기, 알코올 중독, 이간질하기, 거짓말 잦은 것, 도박 중독, 내로남불, 소셜패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불만족할 때 잠시나마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강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더 큰 문제와 고통을 야기하므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는데 완치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개선이 된 듯 하다가 또 재발하는 증상을 반복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행동이나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뇌는 습관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습관은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서 관리되는데 이 부위는 의식적인 사고보다 무의식적인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려면 강력한 동기와 의지력이 필요하다. 또한 나쁜 행동이나 습관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재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감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압력, 유혹 등은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다시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완전히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완화하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습관교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완치를 못하는 이유는 뇌에 깊이 각인된 습관을 바꾸기 어렵고 재발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와 의지력,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명리학 관점에서 사주의 청탁. 사주팔자는 구성 요건에 따라서 청하거나 탁할 수 있는데 청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고 탁하다는 것은 더럽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만약 사주팔자가 탁하면 생기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배후를 찾거나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많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다. 보통 재물운이 좋지 않고 낭비를 많이 한다.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비욕이 강하거나 도박이나 사기에 빠지기 쉽다. 건강이 좋지 않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과식, 음주,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거나 운동을 부족하게 하거나 한다. 사만편 사주팔자에서 폭력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불이 많은 사주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도 어렵다. 또한 괴강살과 양인살은 사주에서 오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소로 각각 자신의 오행을 해치는 살과 자신의 오행과 상극하는 살을 말한다. 이러한 살이 많은 사주는 운명이 흔들리기 쉽고 성격이 고집스럽고 공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주팔자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대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주팔자는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사주팔자를 보고 폭력적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고 한 예시를 든 것이다. 사인간의 나쁜 습성은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거짓말이 잦은 사람들의 뇌신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거짓말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전두엽은 사고, 계획, 판단,
자기 통제 등의 고차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진실과 다른 내용을 생각하고 말해야 하므로 전두엽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뇌의 전두엽이 줄어들고 뇌의 편도체가 커진다. 편도체는 감정, 충동, 보상 등과 관련된 부위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전두엽의 자기 통제 기능이 약해지고 편도체의 보상 기능이 강화되어 거짓말에 중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짓말을 할 때 뇌의 측두엽과 측두엽 하부가 활성화된다. 측두엽은 언어, 기억, 인식 등과 관련된 부위이다. 측두엽 하부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측두엽이 진실과 다른 언어를 생성하고 측두엽 하부가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한다. 거짓말이 잦은 것 자체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은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이다. 대인관계에서 이간질이나 뒷담화 습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뒷담화를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 분노, 증오, 질투, 시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뒷담화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뒷담화가 공격적이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한다. 이런 뒷담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자신한테도 어느 순간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간질이나 뒷담화가 심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인지적 조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간질이나 뒷담화를 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사이에 인지적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인지적 불일치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지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즉, 이간질이나 뒷담화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즉, 이간질이나 뒷담화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뒷담화하는 건 정보 교류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다 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 사이의 인지적 조화를 회복시켜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간질이나 뒷담화가 심한 사람들은 그 행동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 한편 이간질이나 뒷담화를 하는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줄이거나 멈추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돌아보고 그 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하튼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비난은 대인관계에서 적대감과 분노를 유발하고 협력과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비난은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이다. 배후를 찾는 것은 자신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무엇이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음모론을 만들어내거나 종교적인 해석을 하는 행동이다. 배후를 찾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습관이지만 그것은 인식의 한계와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다. 배후를 찾는 것은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인간의 나쁜 습성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과식, 음주, 흡연, 도박, 폭력,
소극적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나쁜 습성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나쁜 습성을 고치고 좋은 습성을 만들어야 한다. 도박 중독자. 이리들은 도박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쾌감이나 흥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자극된다. 도파민은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의 즐거움을 강화하고 도박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이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그만두면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해 금단 증상을 겪는다. 금단 증상은 우울감, 불쾌감, 집중력 감소, 무기력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도박 중독자는 다시 도박을 하려고 한다. 3도박 중독자의 호르몬 관계는 다른 중독 현상과 유사하다. 도박 중독은 심리적인 원인과 뇌과학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질환이다. 따라서 도박 중독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자가 도박의 실무 경험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잣대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므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고 치료 기간도 장기화되고 또 재발하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사사주에서 전반적으로 도박 중독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사주원국에 식상과 편재가 있는 경우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식상은 재물을 쉽게 얻고 잃는 것을 의미하고 편재는 탐욕과 소유욕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사주에 겁재의 작용이 강한 경우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겁재는 도박처럼 특별히 소유욕이 강해 빼앗았을 때 오는 쾌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편인이 많거나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인은 사주 명리학에서 변화와 모험을 의미한다. 편인이 많거나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스릴을 즐기는 성격입니다. 도박은 이러한 편인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활동이므로 편인이 많거나 강한 사주의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 쉽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주는 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토는 믿음, 신용, 마음을 의미한다. 토가 부족한 사주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용도가 낮고 자신만의 비밀이 많은 성격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기 어렵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박은 이러한 토가 부족한 사주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기 쉽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주는 예술가, 유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가, 유형의 사주는 창의력, 감성,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다. 예술가, 유형의 사주의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신미안을 따르고 규칙이나 제약에 얽매이기 싫어하는데 도박은 이러한 예술가, 유형의 사주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의력과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므로 도박에 빠지기 쉽다. 오투기, 도박 등 한탕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행의 국을 이루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오행, 불과 많은 사주 불른 열정과 감정 표현, 역동성을 상징한다. 불과 많은 사주는 자기 감정 표현과 애정 표현을 잘하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실천력이 뛰어하다. 하지만 뒤끝이 없고 솔직담백하며 성격이 급하고 즉흥성이 많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탕주의가 심할 수 있다. 물가 많은 사주물은 유연함과 휴식, 만물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물가 많은 사주는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하지만 물은 음의 기운이라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며 음주후 본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탕주의가 심할 수 있다. 나무가 많은 사주나무는 생명력, 의욕, 계획, 사고력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많은 사주는 인정이 많고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며 갈등을 싫어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이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시작은 잘하지만 끈기는 살짝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탕주의 성향이 강하다. 음기가 강한 사주 음기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의미하며 음기가 강하면
사람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집니다. 음기가 강한 사주는 보통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고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음기가 너무 강하면 사람은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 또한 음기가 강하면 재물운이 약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음기가 강한 사주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투기, 도박 등 한탕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격국 중 편재격이란 사주팔자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편재가 강한 경우를 말한다. 편재격은 재물을 운용하고 유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업적인 재주와 외교력이 있다. 하지만 편재격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편재격은 투기 성향이 강하고 타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낭비벽과 주식 잡기가 있다. 또한 편재격은 의리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편재격의 특징 중 한탕주의와 바람둥이 성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탕주의 편재격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돈을 쉽게 벌고 쉽게 쓰며 순간의 쾌락을 추구한다. 이들은 장래의 계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허황된 투기나 도박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돈을 벌면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기도 하며 관성이 없으면 비겁과 쟁제에 시달리기도 한다. 바람둥이 성향 편재격은 이성에 대한 복잡함이 있다. 이들은 정제보다는 편재를 좋아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술보다는 애인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여색을 즐기고 돈을 기분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 풍류심이 있다. 이들은 재성이 형충되거나 비겁이 많은 경우 유부녀나 이혼녀 등을 가리지 않게 되며 음란하거나 변태적인 성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편재격의 특징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써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업, 경영, 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편재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 이리들은 술을 마시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마약이나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자극된다. 도파민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의 즐거움을 강화하고 술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도파민 분비를 지나치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도파민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보상회로가 손상되면서 뇌 기능 자체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단순히 자제력만으로 술을 끊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실제로 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의 뇌가 정상인보다 더 작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어 그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내알코올 중독자의 호르몬 관계와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중독 현상과 유사하다.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인 원인과 생물학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질환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과 독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지 않으면 완치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 내로남불. 일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한국어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희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어렵다. 내로남불의 원인은 심리학적으로 귀인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귀인 편향이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결과를 유발한 상황에 따른 판단을 먼저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내재한 기질적 원인에 의한 판단을 먼저 한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사우리한테 팽배해져 있는 내로남불의 경향성은 사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이런 경향이 있어 실패를 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신과 주변에게 큰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변인과 갈등, 불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한 형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실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자기중심적 사고, 자신의 관점과 편견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비난한다. 이런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실천하기 어렵다. 자아방어적 태도. 자아방어적 태도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이다. 자아방어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싫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절대 깨닫기 어렵다. 역지사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관점을 듣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인식하고 조절해야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데, 이것을 말처럼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특히 이러한 시기에 역지사지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다. 역지사지를 잘 실천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경청력이 좋아야 하고 듣고 보고 싶은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 ASPD의 일종으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유형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다.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에 능하고 계산적이지만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냉혹하다.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지만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태어나기도 한다. 일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점점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뇌 구조의 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공감, 도덕적 의사결정, 죄책감, 그리고 당혹감을 통제하는 영역이 다른 이들에 비해 더 작은 경향이 어렵다. 이러한 뇌회로의 문제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유전적 요인. 부모님이나 친척이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었다면 걸리기 쉽다. 성별 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사이코패스 둘 다 여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남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한다. 환경 요인. 옳고 그름의 차이를 배우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 시절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겪은 경우, 가정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가난이나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간 경우 등은 모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는 위험 요인이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아나 아동기에 예방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년기 시절에 애정과 관심을 받고 도덕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소시오패스 예방법이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지만 뇌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이나 치료를 통해 일부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정신과 상담.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인지행동치료 CBT, 정신화 기반 치료, MBT 등의 심리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약물치료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다. 하지만 공격성이나 우울증과 같은 행동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등이 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조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용된 가치관의 혼란. 일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기주의는 성격의 한 특징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없으며 냉혹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어렵다. 이기주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향으로 타인과의 관계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어렵다. 이 반면 개인주의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책임을 갖는 태도를 말한다. 개인주의는 문화적인 구분의 한 요인으로 서양 문화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독립적 자기관 인디펜던트 셀프를 지니게 되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면서 개인주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으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주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해치는 태도이고 개인주의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거나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기주의는 성격의 한 특징이고 개인주의는 문화적인 구분의 한 요인이다. 이기주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향이고 개인주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이다. 극단적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도가 극도로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상이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는 양심이 고갈되는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모든 것을 철저히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판단을 한다. 한편 극단적 이기주의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보다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람은 습관, 환경, 동기, 뇌호르몬 등 인간의 행동의 방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러한 변수들을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듯하다가 또 재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못 고칠 인연에 깊은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한편 우주 질서는 우주 전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규칙과 법칙을 의미하는데 우주 질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우주 질서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초월하는 규모와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인간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사건을 의미하는데 인간사는 인간이 만들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인간사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따라 제한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인간사는 우주 질서에 비하면 매우 작고 단순한 규모와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 질서 기준으로 보면 인간사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주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사는 우주 질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사를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얄궂게 놀든 전생에 나라를 구한 덕으로 잘 살든 누구든지 한평생 잘 놀다 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